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입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가 아니죠. 그려져 있는 그래프 가지고 미정계수를 찾아서 식을 만드는 그 문제. 자신 있으시죠? 근데 이 문제 약간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풀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풀리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맞았죠? 일단 그래프 그리는 법은 선생님마다 그리고 학생마다 뭐 자신만의 방법대로 독특하게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 후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죠. A 사인, 그렇죠?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도 먼저 그려놓을까요? 그래프가 이건 뭐 주기도 바뀌어, 좌우 평행이동도 해, 난리 났네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릴까요? 넷,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렇죠?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끝나네요. 여기까지만 그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다시 내려가네요. 여기까지. X축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평행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X축이 약간 밑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네요. 이 정도 되나요? 됐죠. 이렇게 X축, Y축.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이 사인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원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애매하네요. 복잡하네요. 일단 여기 값이 5분의 파이, 여기가 5분의 6 파이. 요거 이제 주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최대값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진폭이라든지 Y축 방향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최대값도 필요하니까 여기는 3. 여기도 좀 찍어 놓고 갑시다. 근데 2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 시계 형태를 약간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죠. 요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Y는 A, sin, B로 묶어주세요. 그래야 X축의 이동을 해석할 수가 있다. 플러스죠. B분의 C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기본형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위아래로 이제 정확하게 2만큼, 중간부터 시작하면 1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1만큼인데 얘는 이제 진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프의 벌어진 정도, Y축의 벌어진 정도와 관련이 있고, 얘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주기값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B분의 C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 기본형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D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Y축 방향으로의 이동.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좌우로 얼마나 이동했느냐는 요 값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위아래로 얼마나 이동했냐는 D값. 그 다음에 이게 기존에 있던 그래프보다 얼마나 이게 벌어졌느냐, 요건 이제 A값. 그리고 주기가 얼마나 이 반복 주기가 길어지고 짧아졌냐가 요 B값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기 있는 계수들을 다 찾아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선. 알겠죠? 중앙선을 하나 긋는데, 이 중앙선이 뭐냐면 항상 이 그래프는 기존의 그래프가 X축 기반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깔끔하게 대칭되게 그려지니까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이 X축을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하길 바라는데, 가운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일단 중앙선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프의 가운데 점. 눈대중으로 대충 관찰해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선을 먼저 그어서 모든 것을 다 이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앙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3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죠. 3과 마이너스 2의 가장 가운데 점이니까 3과 마이너스 2의 중앙, 다시 말하면 더해서 평균값을 내시면 되죠.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1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y는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쓸까요?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 요걸 보면 기존에 있던 x축의 정확하게 가운데가 있던 그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다는 게 보이죠.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래서 여기 있는 d값이 2분의 1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d가 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죠. 간단하죠? 중앙선을 그어 그럼 x축 기반 얼마나 변했는지 그대로 그냥 얘를 읽으시면 됩니다. 요 값 자체가 d값으로 바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최대값 지금은 3이죠? 요 값하고 요 중앙에 요 길이, 요 간격 있죠? 이 간격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간격이 지금 3에서 2분의 1 빼면 되니까 2분의 5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는 가운데 이 중앙선, 본래는 x축이죠. 여기 기준으로 1만큼 벌어져 있는데 얘는 중앙선 기준으로 2분의 5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1이 2분의 5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2분의 5를 이용해서 이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값은 기존에 있던 사인의 그 결과값, 즉 y 값을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게 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니까 이 진폭이 2분의 5면 그냥 a 값이 2분의 5, 기존의 1에서 2분의 5배가 됐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그 진폭의 값 그대로 2분의 5가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y축 평행이동하고 이 진폭은 중앙선과 최대값만 관찰을 해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기? 그래프를 보시면 시작점과 한번 반복돼서 도착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치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다시 지점 여기죠. 근데 어차피 좌표를 모르니까 이건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는 요 꼭대기 그렇죠? 여기도 이 꼭대기 요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한 번 반복되잖아요. 근데 요 길이를 봤더니 그렇죠? 요 길이가 정확하게 5분의 파이서부터 5분의 6파이 즉 얘네들의 간격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 그래프의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떨어진다. 아, 이게 그래프의 주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이. 다 파이죠. 모든 길이가. 알겠죠? 이게 파이다 보니 모든 길이가 파이. 알겠죠? 그걸 명심하시고 일단 B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값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좀 모르시면 안 되죠. 주기 구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사인이 갖는 본래 주기, 원래 2파이죠. 근데 그 본래 주기를 x 앞에 이 개수, b죠. 이걸로 나눈 값이 우리가 찾는 주기가 되는데 지금 주기를 확인한 바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다. 그래서 b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죠? 2가 되는 거죠. 아, b값은 2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됐죠? 얘도 2죠. x축 방향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 C까지 아니 C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구해진 거고 마지막에 이제 C값만 더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C값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값이 가장 어렵죠. 자, 참고. 됐죠? 사인 그래프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보통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주기, 그렇죠? 한 주기를 거쳐서 또 한 주기, 이렇게 가죠.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프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y축이 변해도 나름의 이제 중앙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게 이제 x축이죠. y축도 있잖아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y축이 될 수 없죠. 여기가 y축이에요. 이렇게 y축. 그럼 항상 사인 그래프는 기본형이 원점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항상 원점 기준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앙선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사인 주기의 첫 시작점, 원점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동을 하잖아요. 뭐 왼쪽으로 이동을 하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이동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찾고 싶으면 이 점에 해당되는 점이 어디로 가냐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앙선과 만나면서 이 가운데 라인과 만나면서 올라가는 요 지점이 새롭게 변화된 그래프에선 도대체 어디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는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도 중앙선 기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구나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갔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가, 그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어차피 반복이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라고 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왔다고 하셔도 돼요. 상황이 여러 개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죠. 여기서 출발했던 점이 여기에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주기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혹은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지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싶으면 중앙선과 만나면서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 지점이 어디로 갔느냐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값 X축의 이동 여기다 잠깐 뺏어 쓸게요. 문제 자체는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값이 2라고 판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값을 문제에 보면 이게 이제 양수라고 나와 있죠. 최소 C. C값이 여러 개 잡히죠. 왜냐하면 우리 X축의 이동은 여러 개가 가능하다 보니까 C값이 여러 개인데 그리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부호도 이제 여러 가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값이 양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값 자체의 부호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변화, 즉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했다는 거고 이만큼 갔을 수도 있지만 한 주기를 더 갔을 수도 있고 한 주기를 더 갔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바로 움직인 그 값을 C로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프를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미 그래프가 이게 Y축 방향 올라왔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X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 중앙선 기준, 그렇죠? 중앙선 기준입니다. 중앙선 기준 원래 우리가 이제 좌우 이동이 안 됐으면 그래프가 여기는 원점에서, 그렇죠? 한 주기를 반복. 여기서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원점에 있었죠, 여기서. 근데 그 그래프가 Y축으로 2분의 1만큼 올라왔으니까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그 출발점, 그게 어디로 이동했느냐, 위치를 바꿔서. 여기 있던 게 일로 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C값이 양수야. 그럼 X축 방향으로 음으로 이동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갔지. 왼쪽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 중에서도 최소인 걸 요구를 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최소한으로 살짝 간 거. 그렇죠? 그게 어디냐?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Y축 방향 이동을 하면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 여기가 일로 갔죠. 이만큼 갔습니다. 알겠죠? 요만큼. 도대체 그럼 이만큼이 얼마냐를 구해내면 그게 요 이동한 값이 얼마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물론 얘가, 그쵸?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 점을 구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요 점만 구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점. 됐죠? 그럼 선생님, 아니 여기 좌표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걸 어떻게 찾느냐? 잘 보세요. 중앙선 기준으로 여기, 그쵸? 한 번 반복돼서 여기에 도착을 하는 게 이게 한 주기죠. 맞아? 한 주기. 맞죠? 한 주기. 근데 주기가 파이잖아요. 여기 파이. 그쵸? 파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는, 그쵸? 그래프는 자를게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여기가 완벽하게 길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흰색 그래프에 헷갈리면 안 돼. 흰색 그래프에 가운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이 네 개의 길이가 똑같아. 근데 이 네 개가 합쳐져서 파이니까 이 한 칸의 길이가 정확하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이 길이가 4분의 파이구나. 길이가 4분의 파이면 요 좌표 있죠. 요 점의 x좌표는 5분의 파이에서 됐죠? 그렇죠?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됐죠? 5분의 파이에서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데리고 올게요. 5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통분되죠? 20분의 1이죠? 그렇죠? 20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20분의 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됩니다. 좌표가. 5분의 파이서부터 이 점까지 길이가 4분의 파이니까 왼쪽으로 4분의 파이, 즉 5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 이 좌표가 마이너스 20분의 1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1파이니까 여기 0에 있던 그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한 양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20분의 1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20분의 1파이. 알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c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2를 이렇게 곱해서 확정 주어주면 c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10분의 파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10분의 파이. 그래서 c가 10분의 파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 구했죠? 이렇게.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서 확정 지어주면 이 함수를 완벽하게 찾아낸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풀이법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점, 뭐 이런 점을 대입해서 나머지 이 C 값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대입해서 사인, 코사인의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C를 구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석적인 방법, 진짜로 X축의 방향 이동을 해석해내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쉽지는 않은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Y축 변화가 돼버리면 X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중앙선 기준으로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해석을 하셔가지고 X축의 이동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복되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X축의 평행 이동으로 가능한 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교과과정상에서 메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사인 나올지 코사인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구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린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